6대 0이라는 압도적인 결과와 손흥민의 도움 4개. 그러나 저는 아직도 모든 것이 완벽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솔직히 이야기하자면 제가 가장 보고 싶었던 장면은 올랜도 시티의 골문이 손흥민의 직접적인 마무리로 흔들리는 순간이었습니다. 이 다소 충격적인 평가는 LAFC를 견제하는 경쟁 구단 관계자도 아니었고 자극적인 발언으로 관심을 끄는 축구 해설가의 입에서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 말의 주인공은 바로 2026년 미국 프로축구 역사에 남을 대승이 나온 지 불과 하루가 지난 뒤 캘리포니아 훈련장에서 팀을 지휘하던 마르크 도스 산토스 감독이었습니다. 당시 미국 축구계는 손흥민의 경이로운 퍼포먼스에 열광하고 있었습니다. 손흥민은 경기 시작 후 38분 만에 상대 자책골을 이끌어냈고 4차례의 도움을 기록하며 사실상 경기를 지배했습니다. 하지만 LAFC의 사령탑은 환하게 웃지 못했습니다. 그는 승리를 만끽하는 감독의 표정이 아니라 최고급 원석 속에서 미세하지만 위험한 결함을 발견한 장인의 시선으로 경기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원래 BMO 스타디움은 축제의 공간이 될 예정이었습니다. 실용적인 운영으로 유명한 올랜도 시티는 손흥민이라는 존재 앞에서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전반 38분 동안 로스앤젤레스 팬들은 순도 높은 축구 예술을 눈앞에서 경험했습니다. 손흥민은 단순히 경기에 참여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경기의 흐름 자체를 통제하고 있었습니다. 상대 수비를 무너뜨리는 침투 패스, 데니스 부안가와 만들어낸 환상적인 연계 플레이, 그리고 오차를 찾기 어려운 컷백까지 올랜도 수비진은 마치 움직임이 멈춘 체스말처럼 무력해졌습니다. 한 경기 전반전에 도움 4개를 기록했다는 사실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수비 조직이 지켜야 할 상식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은 사건에 가까웠습니다. 하지만 수만 명의 함성과 환호가 경기장을 뒤덮고 있을 때도 도스 산토스 감독은 다른 장면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는 공격수에게 가장 중요한 본능, 즉 골을 향한 집요한 욕망이 충분히 드러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경기의 가장 흥미로운 역설은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손흥민은 팀 승리를 위해 모든 것을 헌신했지만 정작 자신의 득점 기회에서는 한 걸음 물러서는 듯한 모습도 보였기 때문입니다. 도스 산토스 감독은 언론의 열광적인 평가에 동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4개의 도움이 아무리 엄청난 가치가 있다고 해도 손흥민이라는 이름 옆에 득점이 기록되지 않은 사실을 완전히 대신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최고 수준의 무대를 경험한 지도자인 그는 훌륭한 조력자와 경기의 운명을 결정하는 해결사 사이에 분명한 차이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손흥민은 단순한 플레이메이커가 아닙니다. 그는 과거 프리미어리그 전체를 공포에 빠뜨렸던 결정력을 가진 공격수입니다. 그런 선수가 오직 기회를 만들어주는 역할에만 머문다면 비록 팀이 6대 0으로 승리했더라도 감독의 시각에서는 엄청난 재능이 충분히 활용되지 못한 셈이었습니다. 도스 산토스 감독의 냉정할 정도로 높은 기준을 이해하려면 2026년 시즌 초반부터 그가 LAFC에 심으려 했던 전술적 방향성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올랜도전 이전까지 그는 손흥민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한다는 비판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손흥민이 공격형 미드필더 역할로 내려오거나 수비 가담을 위해 측면 깊숙한 위치까지 이동했던 경기들에서 많은 축구 팬들은 강한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그들은 프리미어리그 득점왕 출신 공격수를 지나치게 희생시키고 있으며 그의 가장 강력한 무기인 결정력이 제대로 사용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거센 비판에 직면했던 상황 속에서 도스 산토스 감독은 올랜도 시티와의 경기에서 하나의 승부수를 꺼내들었습니다. 그는 손흥민을 최전선에 세웠습니다. 전형적인 9번 공격수 역할을 맡긴 것입니다. 이 결정은 순간적인 발상이 아니었습니다. 상대 수비와 맞물려 진행되는 빌드업 과정, 그리고 후방 지원 임무로부터 손흥민을 분리해 오직 페널티 박스 안에서 승부를 결정짓는 존재로 만들겠다는 의도가 담긴 선택이었습니다. 그러나 경기는 예상하지 못한 방향으로 흘러갔습니다. 가장 공격적인 위치에서 뛰었음에도 손흥민은 다시 팀을 돕는 역할에 집중했습니다. 높은 위치를 점유하고 있었지만 그의 이타적인 성향과 탁월한 시야는 또다시 동료들을 빛나게 만들었습니다. 골문이 열리는 찰나에도 그는 직접 마무리를 시도하기보다 더 좋은 조건에 있는 팀원을 먼저 바라봤습니다. 번개처럼 슈팅을 꽂아 넣을 수 있는 순간조차
패스라는 선택지로 연결한 것입니다. 이 장면은 손흥민이 얼마나 뛰어난 선수인지를 보여주는 동시에 도스 산토스 감독이 지적한 또 다른 문제를 드러냈습니다. 잠들어 있는 맹수의 본능이었습니다. 감독의 시각에서 손흥민은 지나칠 정도로 뛰어난 판단력을 갖춘 선수였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현재 팀이 그에게 요구하는 가장 중요한 임무, 즉 결정적인 득점으로 압박을 해소하는 역할을 잠시 잊고 있다고 바라봤습니다. 도스 산토스 감독에게 자책골 유도와 도움 기록은 분명 가치 있는 결과입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공격수를 움직이게 만드는 궁극적인 동력은 결국 득점이라는 사실을 그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마르크 도스 산토스 감독의 발언 이면에는 제자를 향한 깊은 이해도 담겨 있었습니다. 그는 전설적인 선수라는 이름 뒤에 숨어있는 한 인간의 부담을 읽어냈습니다. 손흥민은 단순히 LAFC 유니폼만을 위해 뛰는 선수가 아닙니다. 그는 대한민국 국민들이 품은 기대를 안고 있으며 동시에 미국 무대에서 아시아 축구를 대표하는 상징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처럼 눈에 보이지 않는 책임감은 무의식 속에서 거대한 벽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순간마다 더욱 신중하게, 더욱 완벽하게 행동하도록 손흥민을 이끌고 있었습니다. 결국 상대를 단숨에 끝내는 결정적인 마무리보다 가장 안전한 선택인 패스를 우선하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도스 산토스 감독은 확신하고 있습니다. 단 한 골이면 충분하다고 말입니다. 자신의 발끝에서 직접 골망을 흔드는 순간 지금까지 손흥민을 얽매고 있던 심리적 족쇄 역시 산산조각 날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 순간 잠들어 있던 본능이 깨어난다면 상황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순히 득점을 추가하는 수준을 넘어 미국 프로축구 전체가 두려워할 만한 존재로 변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같은 발언이 공개되자 미국 언론은 즉각 폭발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천재에게 더 큰 욕심을 요구하는 것인가? 아니면 스승만이 볼 수 있는 냉정한 통찰인가? 왜 도스 산토스 감독은 6대0 대승 이후에도 만족하지 않았는가? 왜 손흥민에게 더 많은 것을 요구하는가? 수많은 매체가 이런 질문을 전면에 내세웠습니다. 전술 전문가들 역시 흥미로운 해석을 내놓았습니다. 그들은 도스 산토스 감독이 거대한 심리전을 시도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공개적인 발언을 통해 손흥민의 자존심을 자극하고 편안한 조력자 역할에서 벗어나 다시 냉혹한 골잡이로 돌아오게 만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편 ESPN-FC에서는 과거의 전설 티에리 앙리가 손흥민의 세 번째 도움 장면을 화면에 멈춰 세운 채 분석하며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앙리는 그 위치와 각도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최고의 공격수라면 거의 99%가 직접 슈팅을 시도했을 것이라고. 그리고 그는 도스 산토스 감독의 의견에 동의했습니다. 앙리는 진중한 표정으로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손흥민은 지나치게 관대한 선수입니다. 최고 수준의 축구 세계에서 때로는 그런 관대함이 위대함에 도달하는 길을 가로막기도 합니다. 손흥민은 이제 더 냉혹해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스스로 만들어낸 찬스 속에서도 끝내 마무리를 선택하는 본능을 갈망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도스 산토스 감독의 메시지는 결코 비난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지나친 친절함 속에서 길을 잃어버린 골잡이의 영혼을 되찾게 하려는 일종의 구원 선언에 가까웠습니다. 미국 축구의 상징으로 불리는 랜던 도너번 역시 폭스포츠에 출연해 강한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그는 도스 산토스 감독이 리그 전체에 새로운 기준을 세우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에이스가 득점을 하지 못했음에도 6대0 대승에 만족하지 않는 태도는 LAFC가 단순한 우승 경쟁이 아닌 그 이상의 목표를 향하고 있음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그는 이어 말했습니다. 이 팀은 이미 제국을 구축하는 단계에 들어섰고 그 안에서 손흥민은 더 이상 헌신적인 조력자가 아니라 중심을 지배하는 존재, 즉 황제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은 손흥민의 섬세한 도움에는 매료되지만 도스 산토스 감독은 그보다 더 파괴적인 득점 본능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단순한 쇼 엔터테인먼트와 거대한 전장의 차이라는 설명이었습니다. 한국에서도 반응은 뜨겁게 번졌습니다. 조선일보는 이번 발언을 손흥민을 보호하기 위한 정교한 전략으로 해석했습니다. 과도한 부담을 덜어주고 그가 세계적인 무대에서 증명했던 가장 강력한 무기인 득점에 집중하게 하려는 의도라는 분석이었습니다. 팬들은
즉각 반응했습니다. 소니를 해방하라라는 해시태그가 퍼지기 시작했고 그 흐름은 단순한 응원을 넘어 선수 활용 방식에 대한 하나의 담론으로 확장되었습니다. 스포츠 속 인간 관리와 심리 전략에 대한 논쟁이 다시 뜨겁게 살아난 순간이었습니다. 다시 로스앤젤레스 훈련장 마르크도스 산토스 감독은 무게 있는 인터뷰로 입장을 정리했습니다. 그가 진짜로 원하는 것은 단순한 6대0 승리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손흥민의 내면을 완전히 자유롭게 만드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팀을 위해 내려와 공을 배급하고 모두를 만족시키는 영웅형 플레이어는 필요 없다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가 원하는 모습은 토트넘 맥스퍼 시절 전성기의 손흥민이었습니다. 공을 잡는 순간 상대에게 곧바로 종결을 선언하던 그 냉혹한 공격수의 모습이었습니다. 만약 그 심리적 족쇄가 풀리는 순간이 온다면 그는 목소리를 낮추지 않았습니다. 그때는 완전히 다른 존재가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살을 베는 듯한 본능을 가진 괴수가 다시 깨어날 것이며 그 누구도 미국 무대에서 그를 막을 수 없을 것이라고 단언했습니다. 골키퍼도 수비수도 모두 무력해질 것이라는 강한 확신이었습니다. 그에게 지금 중요한 것은 단순한 득점 기록이 아니었습니다. 전설이 다시 태어나는 순간을 보는 것이었습니다. 도스 산토스 감독은 완벽한 결과 속에서도 결핍을 찾아내는 것이 진짜 지도력이라고 강조했습니다. 6대0이라는 결과는 대중을 속일 수 있지만 스승의 눈은 결코 속이지 못한다는 논리였습니다. 이제 그의 목표는 하나였습니다. 만족이 아니라 갈망이었습니다. 손흥민과 팀 전체의 가슴속에 다시 불씨를 지피는 것이었습니다. 승리를 넘어 본능을 되살리는 것, 그것이 이 프로젝트의 핵심이었습니다. 미국 프로축구에서 손흥민의 여정은 단순한 승점 싸움이 아니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킬러로서의 정체성을 되찾는 과정이자 스스로를 다시 정의하는 전쟁이었습니다. 미국은 다음 경기를 숨죽이며 기다리고 있습니다. LAFC가 몇 골을 넣느냐가 아니라 손흥민 내부의 괴수가 실제로 깨어나는지를 보기 위해서입니다. 만약 그 순간이 현실이 된다면 올랜도 시티전 6대0 대승은 단지 서막에 불과하게 될 것입니다. 새로운 시대의 전주곡으로 기록될 수 있습니다. 한 천재의 본능을 되살리려는 스승의 집념과 함께 미프로 축구의 역사는 다시 쓰이고 있습니다.